해풍을 따라 재생에너지의 새 지평을 연 한국의 해상풍력 기술. 한국의 해상풍력 기술에 관해 한 전문가가 한 이야기죠. 요즘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해상풍력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청정 에너지 경제 전환을 이끌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해상풍력의 장점은 너무나 많죠. 한국이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들이 도와주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주 자산운용사 맥쿼리의 계열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은 500억 달러를 해상풍력에 투자하기로 했죠. 최고 경영자인 조너선 콜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토털에너지와 손잡고 향후 7년간 해상풍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맥쿼리의 행보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2022년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죠. 코리오는 부산, 울산, 전남 등에 2.9기가와트 규모의 8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SK 에코 플랜트와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죠. 최근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부쩍 늘었는데 해상풍력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는 지난해 인천 해상풍력 1위 호기에 대한 1.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죠.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인천 연안에서 7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추진되며 총 8조 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어요. 오스테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고 지역 산업계가 해상풍력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산업이 막 시작됐을 때부터 CS윈드, LS전선 등 국내 공급업체들과 손을 잡고 협력해왔는데 2013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 기업들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해 3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죠. 또 독일 RWE가 충남 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죠. RWE가 국내에서 받은 첫 발전 사업 허가예요. 남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2년 3월까지 사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 RWE는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49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게 되죠. RWE의 한 임원은 기여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쌓고 다양한 지역 기여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이번 사업은 태안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에 질세라 노르웨이 기업인 에퀴노르도 4에서 6기가와트 규모의 후풍 추진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울산 앞바다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인 반딧불이 프로젝트와 동해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동추자 해상풍력, 서추자 해상풍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남부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국내 기업들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에퀴노르와의 협력을 통해 부유식 고정식 기술, 그린 수소 생산 등 프로젝트 개발과 연결된 다양한 기회를 도모하죠. 또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와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디빈드 오프쇼어는 지난해 합작회사를 설립 후 한국에서 본격적인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선언했다. BP는 디빈드 오프쇼어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기 단계 해상풍력 사업에 합류하게 된다. BP 관계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2% 늘리는 것을 목표하는 한국은 해상풍력의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풍력 사업 확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한국 시장 진출 이유를 설명했다. 덴마크 투자 기업인 CIP는 COP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했죠. CIP는 2020년 SK E&S와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해 신안군 해역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흑산권역에서 어업인 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국내 목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 동쪽 해역에서 해우리 해상풍력 단지도 허가를 획득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우리의 상풍력 발전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이 회사는 CIP가 투자하고 COP가 개발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고 있죠. 이번 평가서 제출은 울산 내 해상풍력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 최초여서 주목받고 있다. 관계자는 해우리의 상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 중 하나라며 생태계 조성과 울산 지역 어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해상풍력에 진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잠재력 때문이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개발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규모는 16.56기가와트 이상인데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확대해야 하는데 개발 부지가 한정돼 있는 육상보다는 해상 풍력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중 해상 풍력이 14.3기가와트를 차지한다.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약 35%를 해상 풍력이 채워야 한다.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에서 7조 원의 비용이 들죠.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허가를 받은 사업은 총 83개의 단지 27.3기가와트에 달하고 이 프로젝트가 모두 진행된다면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한국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정부는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해상풍력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력 단가는 1kW시당 약 300원인데 이는 작년 한전의 전체 평균 구매 단가인 145원의 약 2배죠.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생태계가 잘 갖춰진 점도 장점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중공업이 발달해 제조 및 부품 공급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도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해요.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해 해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인허가 및 주민협의의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취득 의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체계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력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을 하고 있죠. 조사를 통해 풍력 발전기 설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연구로 2021년 1차 사업을 완료했고 2022년 인천시를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해역을 대상으로 풍황 자원을 측정하고 사전 환경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분석했죠. 특히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요. 전력연구원은 4.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지자체에 제시했죠. 또 해외 풍력 산업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해상풍력 공급망 협업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이번 MOU를 통해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영국 간 풍력산업, 무역 증진 및 공급망 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또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죠. 영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5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특히 2,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태양광과 달리 해상풍력의 경우 현 정부가 확대 의지를 보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 부족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해상풍력은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이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죠. 해상풍력은 전 세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특히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기대를 한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인들의 반응 보실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세계 수준이라는 증거죠. 미래에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해상풍력 산업이 활성화되는 걸 보니 희망적이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성장하길 바라며 국제 무대에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해상풍력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리더로 자리매김하길 바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